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한 번씩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가족, 이웃, 친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오늘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한 번쯤 둘러보고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박영하 작가님의 이 정다운 사람들을 들어보신다면요. 박영하 작가님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데 실제로도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시집 내용을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일상을 소탈하고 꾸밈 없이 담아낸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1년간 거의 매일 쓴 300여 편의 시를 선별하여서 실은 시집인데요. 제가 오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밥상. 요즘 여기저기 다니며 다짐하듯 약속한 말이 있다. 살아계신 동안 잘 해드리자. 맛난 음식 요리 배워서 내 손으로 장을 보고 손수 밥상을 차려드리자. 돌아가신 후 3년상보다 돌아가시기 전 자주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직접 해드리자. 오늘은 추석 음식 대신 서툰 요리 솜씨로 가지부침, 버섯부침, 된장찌개, 야채볶음을 준비했다. 요리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앞으로 아주 자주 따뜻한 밥과 요리로 조금이나마 보답하리라. 밤치는 어머니. 고향집에 어렵게 달려오니 어머니가 밤을 치고 계신다. 아버지가 주로 치시던 밤을 10수년 전부터 내가 쳤는데 오늘은 바싹 야유신 몸으로 눈을 흐리고 가늘게 드시며 아버지가 장에서 사오신 햇밤을 예쁘게 치고 계신다. 시집 와서 시아버지 병고한, 나이 드셔서 시어머니 수발, 노년에도 자식들 뒷바라지. 한평생 다 바쳐 오로지 희생. 몸무게가 40kg의 우리 엄마. 어머니가 오늘 밤을 지신다. 나무를 심은 분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땀 흘려 심으시고 저는 이렇게 땀을 식히네요. 맑고 향기로운 바람을 소리 없이 선사해주는 편백숲에서 나무를 심은 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 동안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당신에게 받은 귀한 선물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농사 명상. 올해 텃밭 농사를 지으며 느낀 게 있다. 첫째, 농사도 때가 있다는 것. 심을 때를 놓치면 거둘 때 부끄럽다는 것이다. 둘째, 심었으면 꾸준히 돌봐야 한다는 것. 즉,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이다. 셋째, 거두었으면 나누는 게 좋다는 것. 혼자서 다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다 먹지도 못하고 결국 아까운 걸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것. 싹이 날 때부터 잡초를 잘 관리해야 이후 농사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올해 실수를 거울 삼아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농사를 지으리라 다짐해본다. 꿈, 화가. 그림 솜씨가 있는 작은 딸에게 꿈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보라고 여러 번 권유한 적이 있다. 딸에게 어떤 단어를 일러주면 딸은 그 단어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나에게 꿈 수업을 받은 터라 꿈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것도 좋다고 봤다. 사람들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꿈 화가.
생각만 해도 멋진 직업인 것 같다. 아빠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작은 딸이 마음을 정해서 언젠가 꿈 화가가 되길 빈다. 아침 산책. 깊은 잠에서 깨어 산책길을 나섰네. 햇살은 눈부시고 나무들은 꿋꿋이 서 있네. 꽃들은 환히 웃고 하늘은 바다처럼 푸르네. 물소리 힘차게 들리고 고기들은 바삐 움직이네. 배추는 튼실히 자라고 나는 또 웃으며 하루를 걷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기쁜 일은 가장 먼저 알리고 싶고 가장 슬픈 일은 가장 나중에 알리고 싶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감사에 대한 명상. 내게 도움을 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사소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것도 많이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 힘들게 한 것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에도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나 봅니다. 은혜의 감사, 당연히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는 살아있다는 증거요. 행복나무의 씨앗입니다. 어쩌다 입원하여 열흘 지내는 동안 감사함을 배웠으니 돌이켜보면 날 이곳에 오게 한 모든 이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좀 더 여유있게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몸소 찾아주시고 안부 물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시간에 관한 성찰. 어린 벗들에게 시인이 조용히 물었다. 물보다 진한 것은 뭘까요? 작은 소리로 벗들이 피라고 다들 답했다. 이어서 시인이 묻기를, 그럼 피보다 진한 건 뭘까요? 어린 벗들이 멍하고 있자 시인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에 잠기더니 피보다 진한 건 시간입니다. 함께 나눈 시간이 귀한 겁니다. 시인의 한마디에 벗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보다 진한 시간이 그 순간에도 흐르고 있었다. 시인과 우리들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친구란. 얼마 전에 사귄 한 친구가 구수한 목소리로 들려준 학창시절 정겨운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칭 말쌤인 그 친구가 40년 전 겪은 일인데, 완도에서 목포로 유학 와서 친구들과 함께 자취할 때의 이야기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친구들과 라면을 끓여 먹는데 다른 친구가 더 먹으라고 서로 라면을 덜 먹어단다. 그리고는 그런 게 친구 아니냐고 했다. 친구가 그렇게 말할 때 난 순간 울컥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난 이제껏 어느 친구에게나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말쌤의 경험으로 본삼아 친구들을 더욱 사랑해야겠다. 꽃들에게 웃음꽃. 비오는 수요일 아침, 친구들과 산책을 나오니 예쁘고 착한 꽃들이 우리를 웃으며 반긴다. 꽃들은 늘 제자리에서 우리를 웃으며 반겨주건만 우린 꽃들을 얼마나 반겨주었나. 봄이면 날마다 꽃길 걸으면서 꽃들에게 얼마나 웃음꽃 피웠나.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하니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니 정겨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한 뼘씩 자라나니 보람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모으고 함께하니 설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정과 사랑이 깊어지니 아름다운 일입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것. 서울로 나들이를 가자고 하니 엄마는 좋다고 따라 나선다. 손녀들과 함께 가는 나들이에 엄마는 소풍 가는 초등학생 같다. 아버지는 잘 다녀오라고 하고 손을 흔들며 엄마를 보낸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속에서 엄마는 쉬지 않고 얘기를 한다. 엄마의 하소연과 넋두리에 난 허허 웃으며 듣는다. 엄마는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새벽부터 정말 고나게 일했다. 불 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벌써 80이 되셨다. 여린 어깨로 때론 나무도 하고 밭에서 감자도 캐고 깨도 털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끼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셨다. 내 학창시절 도시락 단골 반찬은 무말랭이, 마늘장아찌, 어묵볶음. 엄마가 해준 그 반찬이 맛있다고 점심시간엔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지금도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밑반찬과 얼큰한 국이 제일 맛있다. 엄마가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 밥하기가 너무너무 귀찮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능하면 엄마에게 밥을 해드리려고 한다. 요리도 배우고 밥도 자주 하고 사람들과 자주 밥을 먹는 이유이다. 서울로 모시고 와서 밥을 해드리니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단다. 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들이도 아니고 소풍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엄마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밥을 자식들이 해주고 사주는 것이다. 샘족. 저절로 모인 샘족 친구들. 길쌤, 멋쌤, 건쌤, 빈쌤, 쥐쌤. 새롭게 샘족된 명쌤과 빗쌤. 빈쌤이 차린 밥 맛있게 먹고 차와 과일 나누며 얘기했네. 오늘 특선 요리는 부새찜인데 보리굴비보다도 맛있었다네. 마실이 사라진 각박한 세상. 겨울밤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이야기꽃 마음껏 활짝 피우니 다큐 프로에 나올 모습이라며 서로 마주 보고 같이 웃었네. 오가는 이야기 점점 정겹고 오미자탄 물로 목을 적시니 친구들 어느새 시신발동에 좋은 시 한 수씩 나누자 했네. 시집을 한 권씩 나눠 갖고 좋아하는 시를 찾아 나서니 친구들 시 연못에 푹 빠지네. 숨소리조차 멈춘 시간이 흘러 마음에 와닿는 시 나누는데 한잎의 여인, 서로에게 기대어 보기, 진정한 여행, 풀꽃 2, 지평선, 꽃들이 정원으로, 아내의 꽃. 친구가 시 읽으면 눈을 감고 읽은 뒤 인사하면 밝게 웃네. 친구가 오니 시가 오고 시가 오니 노래가 오고 노래가 오니 정도 밀려오네. 음식 인문학 열광하는 빈쌤, 밤을 지새울 것 같은 지쌤, 그렁그렁한 눈동자의 명쌤, 얼굴에 생기가 돋는 멋쌤, 새이름 바다 기쁘다는 빗쌤, 설거지로 돌을 닦는 건쌤, 살맛이 난다는 길쌤까지 풍성한 저녁을 함께 보냈네. 용막이라는 이름의 열차에서 혼자 아닌 친구들과 손잡고 용기 내어 뛰어내린 샘족 친구들.
다들 오늘 하루 행복했다며 아쉬운 듯 발걸음 떼지 못하고 다음 모임 기억하며 헤어졌네. 친구들 돌아간 시인의 집은 새벽을 재우며 꿈을 꿨네.